한번 보고 갑시다. 요즘은 제가 영어 밑골 배달을 하다 보니까 저만 이제 생각할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단 한번 체크하고 갑니다. 이게 뭐냐면 분수와 점적에 대해서, 다른 말로 제가 이제 뿌리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3, 4, 5월의 결과물과 6, 7, 8월의 결과물, 이 결과물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다시 이제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일단 결론이 이거예요. 자, 3, 4, 5월의 결과물은, 자, 누구나 다 알듯이 제가 이제 골물이라고 표현하죠. 골물을 주는 농가와 안 주는 농가의 수량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고로 3, 4, 5월에는 이제 뿌리를 하우스 안에서 어떻게든 다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죠. 하우스 안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하우스 안이야. 이 안에서 이제 골물도 주면서 이 하우스 안에서 쓰는 거고. 자, 그 다음 6, 7, 8월은 또 달라져야 된다 이거지. 6, 7, 8월의 결과물은, 자, 하우스 전체에서 한번 써보자는 거지. 하우스 전체가 뭐냐면 하우스 사이도 포함돼요. 그리고 한 단지를 의미하는 거지. 이 단지 내 전체 뿌리를 다 사용을 해보자는 거지. 이게 생각에 따라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물이 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자, 저는 이제 2월 중후반이나 3월부터 이제 골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2, 3월은 골물 준다 치자. 근데 4월은 좀 다르게 가자는 거지. 4월은 골물을 주면서 이 철근 쪽에 호수를 하나 깔아가지고 골물이랑 철근 쪽 물을 같이 주자는 거지. 이렇게 해서 뿌리를 이 안에서도 놀고, 결국은 뿌리가 이제 철근 쪽으로 나가 이상 이렇게 물이 나가, 뿌리는 물을 따라 이동하는 겁니다. 자, 여기 물이 들어가면 뿌리는 물을 따라 밖에 나가게 돼 있어. 이렇게 해다가 한 번씩 비가 와주면 충분히 팡팡팡 터지는 거지. 물론 이런 얘기도 해. 왜 그렇게 하다가 뿌리가 밖에 나간 상태에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6, 7, 8월의 결과물을 터뜨리려면 누가 뭐래도 뿌리 양이 증가해야 돼. 그러면 이 하우스 안은 뿌리가 좁다는 거지. 더 나가려면 결국은 해답은 하우스 밖에 물을 준다든지. 근데 하우스 밖에 물 주는 건 너무 늦어. 그렇게 따지면 안 돼. 자, 하우스 밖에 물을 주면 물이 이렇게 다 들어와야 되지만 안에서 물을 빼버리면 이게 말이 달라져. 그래, 이거를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철근 쪽에 호수를 깔아서 물을 계속 줘보자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저의 포인트는 3, 4, 5월과 6, 7, 8월 이걸 나눴을 때 이 결과물에 관여하는 게 뭐냐 이거지. 결국 이건 뿌리입니다. 뿌리. 자, 뿌리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 뿌리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야. 뿌리의 면적에서 그 다음 뿌리 양이 개입해야 되는데, 뿌리 양은 뭐 알다시피 양분입니다. 뭐 해조 추출물이든 뭐 아니면은 뿌리 밝은제든 그게 이제 뿌리 양, 다른 말로 세균을 증가시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뿌리가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느냐. 거기까지 나가려면 물길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게 이제 제 결론이고, 자, 그 다음 이 결론에 이제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농민들이 알아야 되지. 이거는 분수와 점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얘가 도대체 뭐냐?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이 이해가 있어야지, 자, 응용을 하고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일단은 뭐 점적, 미니 분수, 분소수, 이게 뭔지는 아시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합니까? 자, 근본적으로 이거의 포인트는 물의 범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점적은 누가 뭐래도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이렇게 번집니다. 번져. 자, 근데 이제 미니나 분소수는 반대로 이제 똑똑똑 이렇게 번지면서 다시 이제 세모로 물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따지면 뿌리 측면에서는 점적이 더 나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전체를 다 대입했을 때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었다는 거지. 전체의 대입은 다른 말로 수량입니다. 수량을 대입했을 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단지 이거는, 자, 제 기준이 뭐냐면 한 번 줄 때 이제 몇 동을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제 분수 같은 케이스는 한 번 줄 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한 번 줄 때 한번 보자. 여기 있다. 분소수는 한 번 줄 때 한두 동밖에 못 줘. 다른 말로 사람이 매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호수로 따졌을 때, 자, 이거는 제 기준은 항상 한두 줄입니다. 한두 줄 줬을 때 이게 항상 기준입니다.
분소수는 한두 동이기 때문에 이제 두 줄에서 네 줄밖에 못 줘. 그럼 사람이 매여 있어야 되고, 미니 분소는 작기 때문에 압이 좀 더 많이 가. 이렇게 되면 이제 세네 동을 줄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6에서 8줄. 이 기준은 한두 줄 기준입니다. 이해가 되죠? 왜 한두 줄 기준을 잡았느냐? 한두 줄 물을 줘야지 순의 양이 적어지는 거니까. 자, 항상 저의 기준은 순의 양입니다. 순의 양이 적어야지 양분의 이제 필요 없는 양분 소모가 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가 꽃과 열매에 더 몰리는 거다. 이해가 되죠? 뿌리, 잎줄기, 꽃, 열매. 잎줄기가 적어지면 자동적으로 꽃과 열매 쪽 에너지가 더 많이 간다. 뭐 설령 수량이 좀 적어지더라도 품질이 좋아지고 열매 크기가 증가한다. 열매 크기가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다마다이 수량이 증가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점적 호수는 10cm, 15cm, 20cm 이렇게 간격이 좀 나눠집니다. 10cm 같은 케이스는 자, 6에서 8동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하면 10에서 한 16줄. 왜? 간격이, 물이 나오는 간격이 적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15cm는 8에서 10동. 그럼 16에서 20줄 정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0cm 간격은 10에서 이제 15동. 그러면 20줄에서 한 30줄까지 쓸 수 있다. 그래, 이 동수가 증가하면 한 번에, 확 좁으면 되니까 사람이 여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0cm 간격을 추천합니다. 왜? 뿌리는 물을 따라 흘러간다. 이게 포인트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근데 뭐 하나의 방법이니까. 자, 항상 우리는 이게 안 맞더라도 골물을 통해서 물을 맞춰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도 하시고. 자, 이게 포인트고. 자,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물의 범위라고 표현하지. 점적을 주면은 이 물이 위에 퍼지는 물이 밑에 퍼지는 물이 20에서 한 30cm 이렇게 보면 되고, 미니 분소수는 30에서 40cm, 분소수는 40에서 50cm.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설치를 할 때 이걸 계산해서 이제 점적 같은 케이스는 한 줄 내지 두 줄 더 넣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하구나. 호수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겠느냐. 이게 포인트죠. 자, 일단은 설치를 해야 되니까 점적 같은 케이스는 9m 하우스는 3줄에서 한 4줄 정도 설치하면 되죠. 그리고 10m는 좀 더 해야 되죠. 면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11, 12m는 5에서 6줄 좀 더 설치를 해야 되고, 자, 분수 미니는 자, 2줄, 3줄, 뭐 3줄, 4줄, 4줄, 5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된다. 그리고 초기에 이제 호수 사용하는 개수가 중요하죠. 저는 9m 같은 개수는 이제 한 줄 정도 쓰면 된다. 10m는 한 줄에서 두 줄, 뭐 11, 12m는 한 두 줄에 세 줄 좀 더 써야 된다. 왜? 면적이 있기 때문에. 물의 범위가 넓어져야지 그만큼 뿌리의 범위도 같이 넓어지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초반부터 물의 범위를 확 증가시키면 뿌리가 밑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확 번져. 그렇게 되면 옆으로 번진 상태에서 순이 우거집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참외 다루러 오면 안녕 순이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요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후기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의 범위를 더 넓혀야 되니까 한 줄, 두 줄, 두 줄, 세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를 시작해야 되지. 골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요렇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한 번에 다 이렇게 확 줘버리면 그 순간적으로 순의 양이 많이 증가해. 그렇게 되면 그 순의 양의 순간적으로 열매가 더 달려버리면 나중에 빡빡이 하는 겁니다. 왜? 뿌리에 깊이층이 없으니까. 뿌리가 옆으로만 더 많이 뻗은 거니까. 이해가 되죠? 이때 이런 얘기도 해. 밝은 재 줘가지고 세근을 더 많이 증가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본적으로 뿌리 범위가 좁은데 세근이 아무리 많아봐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달린 상태에서는 폭발적으로 뿌리가 팡팡팡 안 증가한다.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됐지? 쉽지가 않죠? 자, 호수 트는 개수에 따라 뿌리 양이 달라진다. 자, 뿌리 양은 다른 말로 순의 양과 직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결과물은 이거야. 3, 4, 5월의 결과물과 6, 7, 8월의 결과물. 만약에 말이에요. 6, 7, 8월에 뿌리를 정말 막 하우스 단지 내 다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과연 이 고온장애라든지 열매가 달렸을 때 뭐 더 무너지는 현상 이런 모든 현상들이 증가할까요? 가감할까요? 저는 가감한다고 봐요. 떨어진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농민들이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농민들이 생각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3, 4, 5가 6, 7, 8의 결과물을 바꾸겠느냐 이 생각에 범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 자, 이해되죠? 이해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봐요. 그러면 되고, 저는 뭐 누구든 저한테 전화해서 배대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안 됩니까 하면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 같이 먹고 사는 거니까.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지 이문도 생기는 거고, 사람이 있어야지 멀리 내다보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참고하시고, 자, 이상 합시다. 이상입니다.